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광 인터넷용 폴리머 강도 바로 소재기술 동향인데, 실제 광통신용 많은 부분에서 광통신용의 대부분이 지금 광 인터넷입니다. 보이스 같은 경우는 필요용께서 광 인터넷용인데, 실제 지금 현 단계에서 광 인터넷, 광통신 쪽은 지금 현 시장에서 거의 공황 상태에 와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미국 같은 경우에 7,000개의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시작하면서 2002년 전까지 5,000개가 망했습니다. 지금 올해 말 정도에 한 1,000개가 더 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40만 명의 실업자가 광통신 관련 시스템 엔지니어나 소자 엔지니어가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쨌든 2년 후, 3년 후, 지금 우리 인터넷 보더라도 실제 화면 요만큼밖에 조그만큼밖에 못 봅니다. 용량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용량 전송 속도가 작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어쨌든 2년, 3년 후는 광통신 시대는 온다고 분명히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광통신에서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키우는 방법에서 옵티컬 파이버, 아까 그 오전에 POF한 김정환 박사님이 하신 부분에는 그 많이 그러니까 이쪽 그 UV 비저블 쪽에 라인이 있는데 실제 광통신은 처음에 830, 1300, 1550, 지금은 1550이 근처가 제일 그러니까 확실한 거니 광통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처음에 850, 830으로 된 부분은 830, 850 부분이 엘렉트로닉 트랜지션하고 바이브레이션 업샵션 해가지고 로스가 제일 850에서 제일 작았습니다. 로스가 작진 않은데 작을 뿐만 아니라 인디움, 갈륨, 아세나이드, 포스프라는 반도체 LED를 개발했어요. 그러다가 1300에서 인디움 포스파이드 계통인 반도체 개발, 그 다음에 1550의 반도체 개발, 1550에서 반도체 요 개발뿐만 아니라 광전폭기, 어뷸, EDF의 어뷸이라는 광전폭기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광통신이 1550에 완전 와 있습니다. 실제 1550년 광통신에서 이제 그러니까 파장을 넓히는 거. 이 부분과 이제 WDM이라는 이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채널 스페이싱. WDM, 제가 여기 주로 전자과나 이런 데 발표하다가 지금 화공 쪽이기 때문에 WDM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WDM 같은 경우에는 채널 스페이싱이라 해가지고, 빛이라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1550, 1551.6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에서 이 차이가 1.6 나노의 차이일 때, 여기서 1.6 나노의 차이일 때 200기가헤르츠 프리퀀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대부분 100기가헤르츠, 0.8 나노 간격 차이면 100기가헤르츠 차이 나는데, 만일 1550과 1551.6을 파장을 가진, 오전에 김정환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빛은 그러니까 아까 LD 모듈레이트하고 있는데, LD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웨이브고요. 빛이 지나가고 이제 그 모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1010이라는 시그널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갖다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캐리어와 빛이 지나가는데 정보를 싣기 위해서 빛을 위상을 변조를 하든 어떠한 변조를 해가지고 빛 자체가 101010이라는 0011 이런 부분이 디지털로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 200, 100이라는 요 부분은 캐리어 프리퀀시입니다. 빛이 그냥 쭉 진행하는 빛요. 그런데 요 100GHz 정도의 차이라면 지금 우리 텔레비전에서 한 채널 간격이 킬로월트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서 강섬유 하나에 1300이 1550이나 1551.6 이 두 비트가 동시에 집어넣어도 전혀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리퀀시 차이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빛의 백렬성이라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강섬유 하나의 빛의 파장을 쓰다가 지금은 WDM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약자인데 하나의 강섬유에도 지금 1500 채널 간격은 1.6mm이고 이 윈도우 구간입니다. 펜타난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트랜스페어 펜타난 구간이 1.6나노일 때 만약 트랜스페어 펜타난 구간이 한 6나노 정도 되더라도 파장 4개를 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파장을 가진 빛을 0.8나노일 경우는 100기가헤르츠 차이가 나는 데는 8개를 한꺼번에 다른 파장 빛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기로 말하면 강섬유를 8개 까는 대신에 빛을 8개를 동시에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널 프로세스 스피드, 아까 말한 시그널 같은 걸 속도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는 폴리머 강도 바로 강소자, 물질 측면에 해보면요. 아까 말한, 제가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는 이제 그 파장을 분할하는 건 WDM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타임 도메인 멀티플렉싱이가 속도를 증가시키는 타임 TDM이라는데 WDM 강통신용 폴리머 강도 바로 강소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선형 광학 효과를 이용하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낮은 전송 손실, 아까 프로파게이션 로스를 가져야 됩니다. 이 WDM 광통신용 폴리머 강소자에서 수동 강소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AWG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낮은 복굴절수는 이제 빛이라는 놈이 폴라레이즈 분극이 있는데 빛도 어차피 전자기파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드가 있고 일렉트릭 모드가 있는데 일렉트릭 모드가 전파하는 굴절율을 TE, 그 다음 마그네틱 모드가 전파하는 굴절율을 T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TE와 TM의 굴절율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물질 자체가요. 열광학 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썸옵틱 열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높은 TG 열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물질이고요. 2차 비선형 광학 효과를 이용한 TDM 광통신용 폴리머 강도 포로 광소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타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레이트, 신호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10기가, 20기가, 40기가 하는 부분인데 요 중에서도 이제 전기과학 소자를 해가지고 광변조기니 광스위치는 전기가 빛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전기를 넣어가지고 빛의 시그널을 만드는 거고요. 빛의 정보를 그러니까 만드는 거고, 비선형 과학 소자가 파장 변환기 같은 경우는 빛이 빛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호비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애트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WDM 강통기 소자와 TDM 강통신 소자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WDM 강통신 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광 스위치 1x2, 2x2, 4레이더, 2x2 스위치 이런 부분에는 열 강화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 필터, 그 다음 AWG 멀티플렉스 하는데 이 부분에 물질 면에서의 경쟁 상대는 우리가 말하는 실리콘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TDM 같은 강소자는 지금 이제 10기가 정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10기가, 40기가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요 같은 만드는 거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경쟁 상대가 실리카지만 요 부분은 기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 자체에서 경쟁하는 건 이노가닉 머티리얼 중에서 리튬 나이오베이트, 이노가닉 크리스탈이나 인게스피 같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WDM부터 하는데 지금 폴리머 웨이브가이드 디바이스 한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요 정도 됩니다. 지금 젠 포토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트리 벤처 저희들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간 벤처가 참여 회사인데 주로 지금 물질이 요런 소자들 베리어블 옵티컬 어텐웨이트, 스위치, 스플리트, 커플러 등을 하고 있고요. 젠파이어, 디지렌즈, 텔레포토닉스 다 요가 MOEC 다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레드풀 폴리머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회사고요. JDS 리포이스 같은 경우는 다 국적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대부분 폴리머 가지고 주 타겟을 삼는 부분이 이 VOA입니다. Variable Optical Attenuate예요. 그러니까 그 요런 물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실리카와 폴리머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보면 이제 실리카 같은 경우는 열광학 계수인데 온도에 따라 가지고 굴절율이 얼마나 바뀌느냐는 열광학 계수인데 실리카 같은 경우는 1도당 10의 마이너스 5성으로 바뀝니다.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4성으로 바뀌고요. 한 오도가 큰 상태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 광적에서는 로스입니다. 실리카 핑면 도파로 소자 같은 경우 0.02 dB/cm 정도 나오는데 폴리머 같은 경우는 0.2 dB/cm 이 플로레이드 된 겁니다. 상당히 한 오도 정도 큰데 열광학 개수가 한 오도 정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구호는 실리카와 폴리머는 반대입니다. 즉 폴리머 같은 경우는 온도를 올리면 굴절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든 물질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행동이고 실리카는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이브 시스템스 september 2002년 9월 R&D 뉴스에 보면 폴리머 웨이브 가이드 가지고 포통 크리스탈이라는 회사에서 0.001 dB/cm 정도의 로스를 가지는 물질을 만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N 채널, 여러 채널이 동시에 있는 보유회를 사용하냐면 실제 이 부분이 제가 앞에 좀 설명을 드리고 항상 재료 쪽, 전자 쪽에서 설명이 나와요. 이런 2x2라는 디지털 옵티컬 스위치 해가지고 스위치라는 스위치라는 개념이 빛이 여기서 지나가서 1이 가기도 하고 어떤 다음에 이 빛을 인풋 1에서 인풋 1로 보내줄 수도 있고 인풋 1에서 인풋 2로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게서 인풋 2에서 아웃풋 1이나 2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빛의 경로를 바꾸는 주 목적이 스위치인데 이러한 스위치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빛은 굴절율이 큰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빛이 지나가지고 두 개를 여기 Y 브랜치 같은 경우 빛이 들어오면 두 개를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한쪽 방향에다가 여기다 전기를 가하면 열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이 열 전극인데 열이 생기면 그 부분에만 굴절율이 온도가 올라가면 굴절율이 폴리머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열을 가하면 빛은 이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빛의 경로를 바꾸는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한 개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어야만이 요즘은 모든 물건이 가격입니다. 품질도 품질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런 보여회라는 부분이 이런 빛의 신호를 갖다가 똑같은 높이로 맞춰주는 건데 이런 보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러 채널을 동시에 만들면서 하나 만들 때 가격이나 4개를 동시에 만들 때 가격이 4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1.2배, 1.3배 이 정도 올라가게 만드는 다채널 어레이가 지금 주 핵심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멀티어레이 보여회도 만들고 있고 또 강통신 시스템에서 16x 16인이 큰 스케일 스위치보다는 이런 2x2 스위치가 이런 시스템 강통신 시스템의 앱으로 기능한 시스템 일종인데 어레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개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한꺼번에 하모닉 리소그라피, 포트 리소그라피 만드는 이러한 2x2 스위치가 지금 폴리머 WLAN 강통기 소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지금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로로스 폴리메릭 웨이브 아까
오전 시간에 많은 부분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서 폴리마 강통신 방송자가 지금 원하는 요구 조건이 뭐냐는 부분인데, 실제 아까도 말했죠. 강통신 지금 1.3, 1.5, 1.5에서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 전송 손실이 제일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열적이니 광화학적으로 이제 빛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빛을 가기 위해서 코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김정환 박사님이 그 클레딩 부분을 상당히 무시했는데 클레딩 부분에도 빛이 진행을 갑니다. 그래서 클레딩 같은 부분에도 대부분이 같은 물질의 폴리마나 실리카이면서 굴절률 차이만 조금 다릅니다. 클레드는 굴절률이 코어보다는 작아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기본적인 빛은 굴절률이 큰 쪽으로 지나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로우 바이레이션 용어는 다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 주로 강성류나 웨이브 가이드에서 생기는 로스 같은 경우가 아까 뭐 어브소션이니 스캐터링이니 패브리케이션 잘못해가 생기는 로스, 하이프 커플링에 로스 생기는 부분인데, 실제 이런 부분은 요즘 거의 다 무시해도 됩니다. 업사션에서 CH 바이브레이션에서 생기는 로스가 제일 큽니다. 그럼 CH 바이브레이션에서 생기는 로스를 갖다가 CH 바이브레이션이 세컨드 하모닉이 1.67 마이크론 정도에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서드 하모닉 바이브레이션이 1.1, 그 다음에 데포메이션에 생기는 CH 바이브레이션이 1.4 정도에서 생깁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 생기는 걸 갖다가 CH 대신에 CF나 CD 듀트리움으로 바꿔줌으로써 완전히 엄수하는 게 아니라 생기는 파장대를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50이나 1.3에서만 못 생기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옵티컬 로스가 주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바이리 프린지스 같은 경우에는 물질 고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굴절율이라는 자체가 그 빛의 전자 분포하고 그 다음에 부피 분포의 그러니까 그 합인데, 실제 벤젠린 같은 경우 이렇게 있을 때 전자분포 파이는 벤젠링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다 가니까 전자분포들이 서기 때문에 벤젠링이 어떻게 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자분포가 빛이 진행할 때 필드가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따라 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폴리머 자체 스트럭처에서도 굴절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모든 게 다층 방막이나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한 스트레스가 해가지고 땡기버립니다. 이래 되면 이제 T나 TF 바이러스인데, 지금 폴리머에서 생기는 주 원인은 폴리머 기본 스트럭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되고 이제 실리카로 가지고 만든 제품들은 실리카는 아이소트로픽한 물질이기 때문에 본래 물질 자체로서는 복굴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주로 이런 부분에는 폴리머도 생기지만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줍니다. 폴리머 자체 스트럭처.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이 용도로 많이 개발된 일본의 그 NTT와 히타치에서 공동된 OPI고, 이것도 NTT에서 개발한 부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알라이드 시그널이라 해가지고 미국 회사인데, 지금은 여기에 있던 부분이 그 텔레포토닉스라는, 그러니까 텔레포토닉스와 포톤 크리스탈이라는, 아까 포톤 X라는 두 회사로 분사되어 나온 물질인데, 요거는 아크레이드 계통입니다. 플로레이트 아크레이드 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 로스가 상당히 0.05 dB/cm 이상으로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러니까 뉴스 매거진에서 말한 것도 이 계통의 물질입니다. 0.001 dB/cm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는 암흑구에서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울트라델 9000 시리즈고요. 요거는 이제 다이렉틱 물질로 다우에서 만든 사이클로부테인이라는 사이클로틴이라는 상표로 놓은 다이렉틱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에다가 플로리를 부분적으로 치환해가 만든 물질이 PF10이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폴리머 물질인데요. 실제 아까 말했던 이 빛은 굴절율을 조절을 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어 클레드 물질이 다른데 실제 저희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가지 물질을 반반을 섞었을 때는 코어 물질이고 요 굴절율이 요렇게 생기고 요것만의 굴절율은 요 부분입니다. 요것만 100% 사용해서는 클레드고 그 다음에 요 코어를 갖다가 요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거는 제가 이런 2x2 내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요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4개를 갖다가 동시에 여기 같이 집어넣고 모든 프로세스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고 요게 이제 요 간격도 250 마이크로미터로 붙여놓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해서 감선주를 갖다 요 끝에서 요대로 막 갖다 붙여야 하는데 왜 그러니까 싱글보다도 멀티를 갈 때 어렵다 하면 빛이 갈 때 요 센터로 지나가는 스위치와 바깥에서 지나가는 스위치 볼 때 이 부분이 가운데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밴딩이 좀 덜하지만은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밴딩이 많아집니다. 이게 많아지다 보면 빛이 가는 거리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길어지가 로스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 밴딩 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런 유니폼한 성질을 맞추기 힘듭니다. 실리카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고요. 이 실제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굴절율 조절뿐만 아니라 이런 웨이브 가이드에 한 시각하는 부분이 ICP니 RI 같은 걸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실리카 하시는 분들은 RI나 ICP 하기 위해서 CF4요 온갖 독가스를 다 씁니다. 그런데 폴리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RI나 ICP 할 때 옥시즈만 쓰면 됩니다. 반도체에서 일하는 애신 공정에서 필요한 태우 버리면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희들 6마이크론, 4마이크론, 2마이크론 폴리머 자체가 공정이 실리카에 비해서 실제 저희들 같이 저희들 TV 또 그 실리카 방송 바로 소답하고 있거든요. 실리카 하다 보니까 실리카의 공정에 비해서 폴리머 공정이 10배 정도 수월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한 거니까 실제 폴리머의 장점입니다. 저희들 같은 그 LA 4개를 갖다가 동시에 만들어서 굉장히 유니폼하게 개관을 넣고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소자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6x16 어라이드 웨이브 가이드 그레이팅 라우트라는 부분인데 실제 WDM 광통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대부분 이때까지 모든 사람은 PDM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도만 증가시키는 방법을. 그러다가 이제 광에서 WDM인데 WDM을 하더라도 다른 파장의 빛을 선택하고 분리시켜야만 나중에 이제 어느 게 찾고 분리시키고 해야만 되는데 실제 이 소자가 나옴으로써 가능하게 됐어요. AWM, Arrayed Wave Guide Grating인데 이쪽 그레이팅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데 지금 저희들 만든 요게만 하더라도 한 200개의 그러니까 웨이브 가이드가 진행하고 있어요. 요 부분가 저희들이 만든 16x16 AW 라우터 이게 요 부분이 칩 상태입니다. 칩 상태가 정확하게 2.2, 2.7cm입니다. 저희들은 연구용이기 때문에 이 안에 소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 온도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심한데 온도를 갖다 내리고 저희 TEC라고 템퍼레처 이퀴벌런트 쿨러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가닥의 강선유가 여기 붙어 있고 또 16가닥의 강선유가 놓을 수 있는 건데 스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러니까 잘 이 디테일 파장이거든요. 파장에 따라 잘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폴리머 우리 저희들 쓰는 게 아까 보니까 벤젠딩이 많이 알렌 이스 계통이라는 건데 벤젠딩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TE와 TM의 굴절율이 차이가 보통 TM이 큽니다.
T가 작고요. 한 10의 마이너스 3승5도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TE이고 TM입니다. 그러니까 피크가, 선택된 피크가 T, TM 분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3나노 정도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폴리머의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독일의 HHI에서 만든 All Polymer AWG입니다. 여기 보면 물질이 어떠한 물질을 썼는가 하면 펜타플로스타일렌, 그 다음에 트리플로로에틸메틸 아크레이트, 글래시메티마이트, 요런 GMA, PFS 이런 all 폴리머를 썼는데 대부분의 폴리머 물질들이 방박을 형성을 했을 때요. TE 굴절율, TE 모드의 굴절율이 TM의 모드 굴절율보다 큽니다. 그런데 요 스타일렌 계통과 유일하게 우리 일반적으로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TM 모드의 굴절율이 TE 모드의 굴절율보다 큽니다. 그래 요 사람들 HHI 같은 경우는 요걸 잘 조절해가지고 실제 스타일렌 계통이 네거티브 형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실제 팽각 TM 모드의 굴절율 팽각을 이제 거의 작은 상태고요. 또 열적인 문제 같은 게 아까 저희들 같은 게 제가 TC라는 테플릿 기블러드 쿨러라는 물질을 달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다른 가격도 이제 그거는 전자소자 가격인데 강소자의 가격이나 전자소자의 가격은 가격값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절율 온도에 따른 굴절율 변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열 팽창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열 팽창 계수와 이거 열 광학 계수가 있는데 보통 폴리머는 이 부분이 이 앞에 보면 마이너스고 이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이 두 부분을 갖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잘 조절하면 폴리머 서브스트레이트 사용했을 때 잘 조절하면 실제 25도에서 60도 사이에 이렇게 피크가 바뀌는 놈이 하나 안 바뀌는 아이스마는 열적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SMR AWG 같은 경우에도 올 폴리머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러니까 AWG 같은 경우에도 비트의 파장을 분리시키고 선택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섬유에서 강섬유 브라그 레이팅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필터가 이제 특정한 파장을 갖다가 선택하거나 분리시키는데 그 강섬유로 만든 브라그 라이팅 필터 같은 경우에 길이가 보통 10cm, 큰 거는 뭐 20cm, 미터까지 나갑니다. 근데 이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토탈이 5mm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머를 가지고 실제 PFCB나 PFCB, FPA, 요런 같은 굴절율이 1.5 근처입니다. 근데 여기 레졸 같은 경우는 1.6입니다. 1.6 이상이거든요. 요 큰 차이를 내가지고 요런 그 위에다가 하나 이거니까 왜 요 시그니스는 한 180에서 200나노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뭐 그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빛이라는 부분이 빛의 파장은 1550나노이거든요. 그런데 빛이 지나갈 때 모든 부분이 스캐터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스캐터링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빛의 파장의 10분의 1 이하, 완전하게 무시를 당하려면 20분의 1 이하이면 스캐터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50나노를 사용하면서 시크니스를 1550 정도, 150나노 정도 맞춤으로써 스캐터링을 무시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런 투노블 웨이브렌스 필터를 만들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온도를 전체 유효 굴질을 낮춰가지고 처음에는 열을 안 가했을 때는 1555에서 피크만 추출해낼 수 있다가 100mW를 가했을 때 1552, 뭐 1551 이렇게 쭉 그러니까 특수한 파장의 빛들을 갖다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바는 뭐든지 빛을 선행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고 선행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 WDM용으로 빛의 캐리어에, 그러니까 통신이 캐리어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요 NLO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하이스피드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이가 신호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폴리머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모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강신호 LD나 뭐 LD에서 노는 그런 빛에다가 신호를 갖다 1010이라는 뭐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신호를 힘을 주는 게 모듈레이터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 아까 저 열광학 스위치도 있지만 여기는 전기광학 스위치로 열광학 스위치는 열의 흐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빨라야 미리세컨드입니다. 요거는 그런데 지금 빛은 아까 시그널 상태가 기가라는 게 1나노와 같이 맞먹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갖다가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의 스위치를 만드는 게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필터 같은 게 빠른 셀렉티브 필터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웨이브렉스 컨버터 파장을 1550에서 1551로 바꾸거나 할 때 쓰는 웨이브렉스 컨버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 이제 폴리마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한 부분인데, 실제 와이드 밴드 이런 부분에서 유전 상수가 일단은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 상수라는 게 커패시티 차지 어큐뮬레이션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40기가 40 곱하기 10의 구성분을,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1초에 걸리는 것이 1초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40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초에 40 곱하기 10의 구성분이 그러니까 플러스 4V 마이너스 4V가 걸리는 겁니다. 4V짜리 구동이라면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가 이온이 어큐뮬레이션 됐다가 다시 빠져주고 해야 되는데, 유전 상수가 크면 커패시티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걸 합류할 수 있는 차지를 갖다가 어큐뮬레이션 시키는 크다기 때문에 빨리 못 빼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전 상수가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 상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벤조를 시킬 때 40기가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라 DC 레벨을, 그러니까 킬로볼트도 시키거든요. 하다 보면 균질한 가격이 로우 디스플레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폴리머 같은 경우가 DC 레벨에서 옵티컬 프리퀀시 10에 14서 오다거든요. 굉장히 수평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오가닉 아노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리스폰스입니다. 일렉트로닉만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인오가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포논이라는 겁니다. DC 레벨에서는 포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포논 플러스 아이언 바이브레이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옵티컬 레벨에서만 유일하게 일렉트로닉 리스폰스를 하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리스폰스를 하면서도 일렉트로닉 공포가 더 덴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오가닉이 유전 상수도 크고 굴절율도 큽니다. 유전 상수도 크고 분산도 큽니다. 그런데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유전 상수도 작고 분산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그러니까 초고속 신호 처리용 폴리머로서는 굉장한 폴리머가 가지는 장점입니다. 저희들이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 요거는 지금 사용하고 요거는 개발하고 있는 물질인데,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도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억셉트 부분이고요. 요 그리고 단스라는 다이고요. 요거는 이제 매트리스로 PMM을 쓰는 게 있고, 요 부분도 여기 억셉트 부분이고, 요 부분이 도너 부분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이 전기와 계수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지금 R33가 저희들이 100V에서 요 부분을 1.3에서 12pm 놓는데, 지금은 요거는 저희들 옛날에 했던 물질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 1550나노에서 한 30pm/V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시간상도 저희들 이 부분을 만들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이것도 여러 채널로 동시에 만들어야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먼저 광통신 시스템을 제가 구성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마크 젠더 모듈레이터 부분이거든요. 이 광통신의 개개 하나하나를 갖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어레이드 되는 스위치나 게이트 스위치가 마크 젠더 모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듈레이터뿐만 아니라 이게 온 오프 스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지나가고 단속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전체 연결해가 쓰면 많이 뜨기 때문에 요런 지금 여기 보이는 250 마이크로 간격으로 해가지고 요런 웨이브 가이드를 갖다 여기 한 분 만들 때 동시에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들 진짜 패키징한 부분인데 요 하나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여기 노란색은 노란색과 연결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빨간색 같은 경우 빨간색 연결돼가지고 하나 만들 가격으로 4개를 동시에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가격 뭐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은 어레이라는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WDM 자체가 다 파장을 여러 개 어레이를 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레이라는 부분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보면 이런 부분이 강소자가 단일 강소자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래 어레이로 나가든가 집적화되어 나가가지고 모든 걸 소형화, 저가화로 모든 가격을 맞추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섬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이런 강섬유 소자 대신에 많은 평면 도파로형 광도파로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어 이제 마크 젠더 모듈레이터 이제 퍼포먼스 4개가 굉장히 유사하게 잘 넘어가는 게 보이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런 요게 주로 가고 있는 ATM 폰이니 우리 지금 ADSL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하고 하는데 셋복스하고 그 모뎀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모든 부분이 전기 부분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아마 저희들 이제 강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플레이어 라이브 서킷 타입 폴리머 AI 디바이스인데 이 부분과 대부분이 지금 미쯔비시, 스미토모, 히타치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때까지는 이 부분이 실리카로 가지고 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모든 부분에서 실리카로 다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폴리머 웨이브, 요런 그러니까 이건 LD와 PD, 빛이 노는 부분, 빛을 받는 부분, 이거는 네 채널을 동시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모든 그 상에서 빛이 지나가는 길은 실리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폴리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폴리머로 만들면 장점이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지금 실리카 같은 거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공하시는 분이니까 다이렉트릭 머티리얼로 그러니까 전자소자 만들 때 우리 폴리빈 이런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결국 유전 상수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 폴리머 웨이브 가이드를 실리카 대신에 폴리머 웨이브 가이드를 씀으로써 크로스톡 그러니까 누아유 전기적뿐만 아니라 이 빛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모든 또 전기 소자거든요. 전기적뿐만 아니라 광학적 누아유를 갖다가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실리카 웨이브 가이드 공정 온도가 1200도입니다. 1100도, 1100도, 1000도, 1100도, 1200도이기 때문에 실리카로 갖다가 이 웨이브 가이드로 만들 때는 공정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실리카 먼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D니 PD 이런 부분 다 반도체로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LD PD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실리콘 벤치나 식각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끼워 넣어야 됩니다. 실제 뭐 천도에서 그러니까 그 반도체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폴리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폴리머도 큐어링 온도가 250도입니다. 그런데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먼저 LD PD를 만들어 놨고 폴리머 공정을 해가지고 큐어링 다 하고 하더라도 온도가 250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250도씨에서 LD PD가 나가면 그 LD PD가 잘못 만드는 거지 폴리머가 잘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딱 인슐레이터로 해가지고 반도체 만들고 나서 300도니 250도 큐링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 순수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한 부분에는 지금 실리카 웨이브 가이드로 하기 때문에 실리콘이라는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이라는 웨이퍼를 사용하다 보니까 LDPD는 대부분이 인디움 포스파이드 계통의 반도체입니다. 인테그레이션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폴리머를 사용했을 때는 실리콘이나 기판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이 이런 텀셋 시장적인 폴리머 웨이브 디바이스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시간 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화장 배관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리튬 나이베이트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인데 폴리머를 가지고 하면 실제 피규어 메이시 이렇게 나타나는데 리튬 나이베이트보다 폴리머가 한 3배 정도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아주 이거는 폴리머 가지고 DFG 화장 배관기는 저희들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제 그거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폴리머 웨이브와의 디바이스 WDM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입니다. 가격을 가기 위해서는 멀티 채널과 인테그레이션, 컴팩트니스 이런 가격이 있고요. 실제 아까 제가 경쟁 상대 물질이 실리칸이 반도체는 이야기했는데 리튬 나이베이트는 반도체는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각자 역할에 맞게 니치 맞게 텀의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지 썸 옵틱 코에피션트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실리카 VOL 안 하고 폴리머 VOL을 갖다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가 하면요. 이제 열 축적, 로우 파워 컨섬 열 축적이라는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한 10개를 갖다 의뢰를 했다고 치면 같은 동작 스위치랑 감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실리카 같은 경우는 10배가 더 들어갑니다. 파워가 단위 소자 한 개당 10배가 들어가는 데다가 10개를 의뢰했다면 곱하기 12배가 100배의 에너지가 더 들어갑니다. 에너지 더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서 열을 내기 때문에 그걸 다 빼내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 소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열 축적, 파워 컨섬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VOA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니치 마켓에서 폴리머가 찾아야 되고요. 또 폴리머의 장점인 로우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와 로우 다이렉트릭 디스퍼션 분산도 이걸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어퓨 나노 세컨드 스위칭 타임을 가지는 이런 스위치를 갖다가 의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요거는 가지고 다른 소자들은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PLC 타입 폴리머 웨이브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폴리머가 찾아야 될 부분이 새로운 그런 기능을 가지는 웨이브랜드 컨버터 같은 소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